2년 전에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작가님이 계약도 좀 부당하게 해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방송작가유니언 지부장 김한별입니다. 오늘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코너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자리를 없애거나 작가를 없애면 별달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해고 이후에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아무런 작가에 대한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근로감독이 이뤄지기까지 저희 방송작가유니언에서 출범 이후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 4월 정말 기적처럼 방송작가만을 대상으로 한 방송 3사 근로감독이 착수됐고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방송사의 회유, 압박에도 정말 성실히 근로감독에 응했습니다. 우리 뉴스에도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해고 통보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노동청의 1차 근로감독 결과를 가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청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 노동청에서는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문제는 없었는지 작가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응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너무 정말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방송사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판정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행정소송하고 프로그램 없애고 작가 없애고 증거 없애고 이런 일들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곳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도 정말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이번 뉴스회전처럼 근로자성 인정해야 하니 계약 만료 통보해서 내보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노동청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방송사가 제시한 증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주장에 어떻게 반박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취지를 완전히 잊은 채 노동청은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이번 달 안에 노동청에서 최종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MBC뿐만 아니라 KBS, SBS에서 똑같은 사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합니다. 이 뉴스회전 같은 사태에 대해서 노동청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었더니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 따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노동청장 면담을 공문을 통해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저희 방송작가유니언이 근로감독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근로계약하고 일했어야 할 작가들을 프리랜서 착취하는 방송사 관행 시정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감독 통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 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백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았지만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직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다퉈라? 사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와 다투면서 그 피가 말라가는 그 고통을 긴 기간 또다시 견디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노동청, 무사 안해주는 행정 강력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쏠려 있는지 노동청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이 당장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방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들이 노동청에 근로자재유 확인 진정을 냅니다. 이 작가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마땅히 근로계약을 해야 했던 근로자이기에 지금의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근로계약으로 마땅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근로감독에 대해서 노동청이 근로자성 인정된 작가 개인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 조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하여 우리 방송작가유니언은 노동청에 구체적인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사측에만 공개한 1차 조사 결과 방송작가유니언도 공개하십시오. 작가들이 자신이 1차 대상자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만 공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 개인에 대해서 직접 통보하십시오. 이미 퇴사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근로자성 인정받았는지 아닌지조차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 행위입니다. 세 번째, 최종 시정지서에 프로그램 명도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송사별 작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서 안 됩니다. 작가 숫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명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 근로감독 끝나기 전까지 10여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노동청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근로감독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작가유니언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 MBC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아나운서분도 함께 진정을 냅니다. 또 MBC입니다. MBC는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맘대로 내보내고 입다물기 소송으로 맞서고 정말 이제 너무 지겹습니다. MBC 이 행태가 앞으로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옆에 우리 MBC 뉴스회전 작가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MBC로 출근해서 방송 마치고 바로 퇴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MBC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정말 큰 용기 내주셨거든요. 용기 내주신 만큼 저희 방송작가 유니온 작가님과 함께 열심히 싸워보려고 합니다. 권력찾기 유니온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송 권력보다 더 큰 연대의 힘으로 방송사에 큰 균열 내보려고 트렌드 합니다. 정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방송작가의 업무가 아닌데도 이렇게 계약서 업무에 나와있지 않는 업무들을 수행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수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논조에 대해서 제한권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기자에게 쿠폰받은 아이템과 원고로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규직 기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9시에 회의하고 4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근로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노동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MBC는 이렇게 명백한, 심지어 노동청이 노동자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판단한 작가들에 대해서 해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본인들이 근로감독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사측의 빌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해고는 노동위원회 가서 다투라며 이 취지조차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래놓고서 고정급도 지급하고 전속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노동자성을 빼앗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나운서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그 아나운서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배치하고 대본 작성과 원고 작성에 있어서 PD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이러한 수정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일하거나 주말 당직이 있는 경우에는 주 7일까지 일합니다. 다른 아나운서보다도 오래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이 폐지된다, 이것은 해고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는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야 한다며 회사 입장에서 대체하기 쉬운 당사자를 선택적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버스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전혀 책임조차 지지 않고 오로지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이 MBC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노동청에 이렇게 공동진정을 제기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서 진정을 접수해야만 하고, 그렇게 접수하더라도 어떤 근로감독관이 걸릴지 마음을 졸이며 그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판단을 할지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까지 8개의 사업장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고 그중 2개 사업장을 노동자로 인정되어서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감독관이 본청에서 일관성 있게 판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독관은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인정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인정 사례가 없다면 이 새로운 싸움을 모든가는 다 부정되고 다 싸울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일관성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대전에 있는 감독관은 배송 노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집에 배송을 할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난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진정을 넣으라며 이 공동진정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종결하는 것이 뭐가 있냐, 말이 되냐 항의했지만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 다른 감독관에게 진정을 넣어봐라, 그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유체이탈화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진정을 넣고 그 사업장 노동자가 진정을 넣더라도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별개로 판단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라는 것인지 정말 노무청의 태도는 안위를 넘어서 이런 가짜 함정삼을 만들려고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가짜 함정삼 사건을 전담할 감독관을 배정하고 그 사업장에 진정이 들어갔으면 그 진정을 제기한 한 명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전부 조사해야 하며 그 사업장 자체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감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라며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확답을 줄 수 없다며 본인의 권한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정을 넣을 것이고 제대로 판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개별이 싸우지 않도록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에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시간을 내어오고 정말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언론 노동자분들께서 생생히 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차치할 수 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 해지가 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그냥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해서 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개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마 저는 뭐 조용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많이 달랐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작가들 처음으로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근로감독이 시행이 됐었고 그걸 회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1차 통보가 나왔다라는 걸 알면서 저희가 또 뭐 거기에 해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제대로 남아서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고 저희는 MBC에서 일을 하기는 박성재 사장이 팀을 꾸렸어요. 처음에 보도국장이 되면서 뉴스 와이드를 이렇게 뉴스 시간을 늘리면서 그 시간을 할애할 작가팀을 되게 좀 거대하게 꾸렸어요. 그때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막상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막 이럴 때도 회사에서 굉장히 진중하게 기다려주고 뭐 저희가 대본 안 쓰는 날에도 그런 날에도 당연히 그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페이가 지급이 됐었고 그래서 뉴스데스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자들과 일해서 프리랜서보단 조금 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때도 큰 불만 없이 일했는데 뉴스 외전이 너무 독특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실은 뉴스 외전의 전신인 똑같은 프로그램의 뉴스 M을 한 4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했기 때문에 이 뉴스 외전에 하는 게 대다수의 시사 대담 작가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형태예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오면 그 대담 원고 쓰고 섭외하고 그 다음에 자막 쓰고 요 정도 일이 대담 작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에 5일 동안 대부분은 5일을 일해요. 작가들이 일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일을 일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3일을 하드슈 인물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얘기가 되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방송 작가들이 아마 듣고 있으면 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도 섭외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3일을 그것도 혼자서 나머지 둘은 경제평론가가 고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섭외 부담이 없으니 3일만 섭외하라고 그러는데 그 할 인물 찾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슨 하드슈 인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생방송이고 뭐 15분 방송하는데 오라면 다 옵니까? 그 한 명 섭외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통화를 수십 통해요. 공문 보내야 되고 뭐 이게 내용이 뭔지 기획안 보내라고 그러고
몇 시에 하니 뭐 하니 그러니까 한 명 오기 전에 성공하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감히 말하자면 저는 제가 20년차 작가고 이 리스트업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금 차라리 정치 계절이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냥 비서관들한테 아부 떨고 막 인연으로 나와주십시오. 뭐 여당 나왔으니까 야당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런데 뉴스웨전 제가 오기 전에 이전 작가님들은 이거가 이제 5일 동안 뭐 작심 마이크라고 그래서 핫이슈 인물을 5일 동안 하는 때가 있었대요. 그때는 작가 2명이서 나눠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3일 이틀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한 명의 작가가 그래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거는 정말 정확해요. 그런데 앵커에 과도한 지시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이거 내가 다른 작가 얘기 듣기 때문에 기사에는 좀 발현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나머지 작가님이 혼자 하시면서 지금의 시스템대로 하디슈 인물 3명과 뭐 경제평론가 2명이 하는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셨고 그분이랑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막 6시, 12시 막 아무 때나 전화를 하길래 왜 이렇게 아무 때나 전화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존 작가는 12시에도 아이템을 올리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12시에 아이템을 찾아요. 그리고 12시 뭐 11시, 10시에도 출연자들이 전화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다 올리진 않거든요, 단톡방에. 그건 아침에 이제 갈무리에서 회의 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더라는 겁니다. 섭외 과정이 한 번 이 사람이 실패되고 이 사람이 할 때 그냥 딱 다 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래서 12시라도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 올렸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는 업무를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섭외는 섭외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희가 뭐 차량 등록까지 해야 되고 출연자가 오면 대본 쓰다가 내려가가지고 1층부터 저번에 얼마 전에 어떤 의원님은 오신다고 하는데 20분 동안이나 안 오셔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로비에서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저희가 6층이거든요. 시체진 7층이고 분장실은 3층이고 대본 쓰고 자막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 오면 내려가서 그 기다렸다가 또 의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하디슈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야 다. MBC 몰라요. 그걸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담당하는 건 하디슈 인물이고 기자들이 담당하는 건 정치 마수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섭외가 어렵죠. 근데 거기는 나눠서 해요.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밤늦게 섭외가 펑크 나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수당도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명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근로감독 딱 시작하기 전으로 기점으로 주말이고 7시고 10시고 전화 오던 게 또 끊겼습니다. 카톡도 끊겼습니다. 너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침 회의 때 다 막 그렇게 급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일은 제가 알아서 10시에 밤 10시에 정치인이 펑커를 내서 못 오겠다 그러면 그런 건 급하게 제가 올리죠, 단톡방에. 그러지 않는 거는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도 매번 전화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준석 대표 몇 시에 오는지 고지를 했음에도 그 차량 번호를 또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차량 번호를 알아서 등록해야 되는 기자한테 전달하면 팀장은 몇 시에 오는지 또 물어봐요. 그럼 그걸 또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작가한테 일 더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부당함이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얘기했었고 이렇게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섭외의 끝이 없어요.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 쉽니까?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정말 소심하게 3번은 좀 많으니 2번만 좀 섭외하게 하고 나머지 1번 좀 고정으로 박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들어줘서 시스템을 바꿀 거면 네가 나가라는 뉘앙스로 정확하게 저한테 앵커가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나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나가라는 거에까지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그렇지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못 맞추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가서 한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 어디다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지 몰라서 팀장한테도 얘기하고 앵커한테도 얘기했다가 그럼 내가 뭐 국장님 찾아갈까요? 사장님 찾아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 다른 작가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랬는데 제가 여기 그런 1년 동안 꼭 참은 이유는 그러면 부당하면 나가지 그랬을 때 MBC가 인사가 잦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좋은 기자들도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지나가고 또 그냥 합리적인 기자들이 오면 저희한테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후배들한테 그만두겠다고 하는 후배들도 다 적어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좀만 기다리자고. 그랬더니 이제 해고를 하면서 이유를 저희 결방이 잦아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니 결방 안 되는 좋은 프로그램 찾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 서려고 마음먹게 만든 이유는 저희 아이템 중에서 제가 써놓게 됐지만 테일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그거 출연자들이 요청이 와서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영화고 이건 신재명 대표든 홍준표 감독이든 누구 한 명이라도 와서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불과 해고하기 며칠 전이에요. 저희 아이템 발제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질문지를 짜겠다고. 제가 해고를 당하고 그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나온 그 며칠 후에 제가 50년 전에 산한 전태일 열사의 삶이 아직도 지금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그분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저도 뭐 일부러 저한테 이걸 시킨 게 아니라 아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기자한테 뭐 교체하거나 이러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보직자는 사무실에서 책상과 비품을 빼고 공유 오피스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너는 비상근이어서 이 사무실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호소할 땐 거절했으나 법률 자문을 받아오니 정확히 1시간 반 만에 사무실에 남아도 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새 보직자 부임 이후 8개월 동안 기가 막히게 제가 맡은 프로그램만 폐지되고 또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던 방송이고 애착을 갖고 있다.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 부서에서 돌아온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일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회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제작비 예산 축소, 모든 데일리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회사의 얼굴로 6년을 산 제게 그 누구도 말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회사에 나와서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건지 며칠 전 보직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야 알았습니다. 담당 PD에게 들었으면 된 거 아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만으로 복이라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더더욱 접었습니다. 일 없으면 알아서 집에 갈 거라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회사로부터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두려움도 듭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지기라도 하면 다른 회사도 못 가는 거 아닐까? 정당한 투쟁이 두려워진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썩었고 먼저 걸은 선배들은 공고한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싸움을 하는 분들과 손잡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비겁한 선배가 되지 않으려 이 길을 갑니다. 반드시 승리에 같은 길을 겪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있어 든든합니다. 어제 법원은 YTN에서 수년간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일했던 디자인팀에서 일했던 12분에 대해서 또다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연이은 판결들에 대해서 자본이, 방송사들이
비열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중노위 문화방송 작가님들 사건 초심에서 정말 가장 넘기 어려웠던 벽은 작가가 노동자로 인정된 선례가 없다. 작가는 창작자다라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북진노위 KBS 작가님 사건에서 저는 신문회의에서 이미 그 도식이 깨졌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하던 위원들이 하나같이 중노위 MBC 작가님들의 인정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용자 방송사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작가가 창작자다라는 도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연이은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판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비정규직은 누구라도 사용자의 주장대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판정과 판결들이 이러한 방송 제작업의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도급사업자, 위탁사업자라는 무늬를 더 씌운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법이 인정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거에 모두 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명백히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한 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근로계약 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방송 MBC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중노위 판정 이후에 즉각 행정소송 제기하고 1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제기와는 무관하게 중노위의 구제명령, 즉 두 작가님 원칙복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히 지급해야 할 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때우겠다. 이행강제금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언하신 작가님들에 대한 해고 역시 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로 압박하겠다는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양아치 집단이나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감독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들을 해고한 방송사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가서 다 가려낼 일이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MBC가 뉴스데이 작가님들에 대해서 행한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 대응 방식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법률 대응을 통해서 근로자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과정에서 언제나 자본과 시간은 회사의 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에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개혁 체결 대상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피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고용노동부에도 촉구합니다. 근로감독 결과를 거부하고 해고로 맞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부가 근로감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 감독한다는 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자상 인정투쟁에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질이 너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법을 정합니다. 그거 오신 분 순서대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지나온 시간들이 코로나 사태에 2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막다른 너무 긴 시간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빚이 작년도보다 900조로 48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 9월에 900조로 150조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긴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소상공인들과 연합회와 자영업 비대위 우리 김기용 대표, 조지원 대표 같이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의미 있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목소리가 정부에 국회에 전달돼서 많은 우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그 방역패스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현장에 너무 가중되고 있고 사적 모임 제한과 4인 미만 모임이 제한되면서 저희가 지금 또 더 어려운 게 방역패스로 과태료 부분에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영업정지, 4차 영업장 폐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백신 패스로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이 와중에 우리의 백신 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 비대위는 여러분들 모시고 함성을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방역 패스에 여러분들의 탁상행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가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 패스 처리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패스로 과태료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도 주지 않으면서 과태료가 영업정지와 함께 너무 과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력히 삭제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지키기도 힘든데 백신 패스 안 됐다고 150만원, 300만원 영업장 폐쇄라는 게 이게 어떤 행정에서 나오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게 정부가 답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처리가 꼭 돼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책 없는 영업 제한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야간 장사도 못하고 영업 제한에 있어서 그야말로 임대료와 영업장의 비용을 내지도 못하면서 영업 제한만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자영업 장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확진자 위주의 사업장을 하는 핀셋의 영업 제한으로 들어가야, 방역 제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셋 제한이 들어가지 않고 일률적으로 방역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진자 위주가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근거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너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규제 철폐를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지원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50조, 100조 말만 무성하지 실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2년 가까이 보고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2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 현실에 너무 암울할 뿐입니다. 100조 분명히 보장해서 손실보상을 충분히 보상이 되는 만큼, 손실이 있는 만큼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정말 손실이 입은 만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치권들, 정부,
대통령 후보들 꼭 이 부분은 지켜서 하루빨리 100조의 예산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넷째는 손실보상법 재개정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손실보상인가요? 손실보상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개정했다고 그러고 재개정한다고 그러고 손실보상법을 했다고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 50% 지급입니다. 50%. 수억을 손해보고 어떻게 50%가 100만원 미만입니까? 그 중에 10만원, 20만원, 60만원. 손실보상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의 재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는 재개정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은 빨리 재개정이 돼서 현실에 맞게 독일과 캐나다는 다 지금 90%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지출 위주로 손실보상 재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법이 생겼어요. 어떤 과제가 생겼습니다. 소상공인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그걸 국회 환노인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확대를 해서 수당, 각종 수당 연차. 우리 지금 2019년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이 1일 기준에 했을 때 이익분이 270만원 정도 됩니다. 숙박은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400만원 정도가 돼요. 수당까지 각종 연차를 따지면. 이런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2년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확대, 근로기준법 확대. 노조만 있습니까? 노만 있어요. 사도 있습니다. 사. 정말 이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빨리 국회 환노위, 제가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못 부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여기서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노위가 빨리 이걸 거둬들여서 노만 편을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엄중한 시간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입장을 고려해서 꼭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미 이 부분은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헌재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이게 헌재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들의 형편의 소득의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부 적응하는 근로자들의 그런 지킬 수 없는,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모인 소상공연합회와 자영업비대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된다 해서 대표자분들만 모시고 299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밖에서 많이 계시고 있어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하는 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힘을 강구해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1월 2일 날 방역 패스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다시 한번 전국에 나서서 길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시민들의 통행 안전, 방역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업 제한 다 죽는다! 영업 제한 철폐하라! 지켰고 방역 지침 다 지켰. 정부가 공범이다. 자영업자를 놔둡니다. 원만한 모델 진행하라. 원만한 보장 진행하라. 자영업자
오버다 다 죽는다. 백신 패스 중단하라. 잘 없자, 그래 없자. 야, 잘 없으니까 이게 정부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영업자 병마다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열도 낯선 씨발! 저거 나도 빨리 내려라! 문 열으라고! 아니 아싸리 거기서 막 하는 데 사람 이거 지금 사람 달려주고 있는 거야! 아니고! 길을 열어! 사람 문 열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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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살려내라! 자영업자 살려내라! 전 국민을 살려내라! 사기방역 중단하라! 정치방역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자영업자 다 죽는다!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백신 패스 중단하라! 정치방역 중단하라! 정치방역 중단하라! 방역 패스만 들어야 돼. 방역 패스만.